네, 안내 문자가 와서 네, 끊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아침 네, 참 네, 누구나 다 알기 쉽게 혐오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질타와 질책과 네, 저주와 네, 그다음에 네, 서로 네 탓이라고 책임 회피와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만화를 살린, 네, 이거, 네, 만화를 살린, 네, 네, 만화를 그냥, 네, 구해내고야만, 네, 네, 그, 저 자신의 네, 실적부터, 치적부터, 네, 자랑을 해야 되겠죠. 네. 이건, 네, 만화계에서, 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소개를 해 주시고, 네,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도와줄 수 있는, 네,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검찰 왕국이 네 저를 돕고 나서면은요 네 그야말로 네 지금 정을 맞아야 되잖아요. 톡 하고 찍어내잖아요. 네 무슨 네 그건데 저게요 네 무슨 혹 하나 생긴 것처럼 톡 찍어낼 테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죠. 네 아무튼 지간에 저는 네 감옥에 갔어요. 네 1994년도에 네 만화가들 네 작가 정신을 탓하기 전에 작가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 환경부터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한 장 돌려서 아무튼 지 만화가 혐오증은 사라졌어요. 그냥 펑 하고 사라졌어요. 네. 그래 놓고는 검찰이 제 무고죄를 조작해서 나를 기소하도록 유도를 해놓은 거예요. 왜? 작품 뺏긴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감옥에 갔다는 사람도 많고 적지 않고 그리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대한민국에서 그까짓 건 작품 뭐 한국 역사만 하든지 14권 뺏겼으면 다른 걸 하든지 뭐 하면 되지. 왜 되지도 않는 저기래 검찰을 상대로 그렇게 센 고색을 하는 무미건조한 그 아무런 실적도 남길 수 없는 그런다고 억울하게 뺏긴 작품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법치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를 한답시고 화랑간창이 된답시고 지가 무슨 수로 상대를 안 해주는데 무슨 수로 화랑간창이 될 건데 지가 무슨 수로 검찰 모가지를 꽉 끌어안고 강물로 풍덩할 건데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당신들이 보시고 있는 그 세계만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시각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가 없는 풍토였잖아요. 그러면서도 대명천지래요. 제가 꼭 알아서 입 다물고 눈 감고 눈을 감아야죠. 보면 안 되죠. 귀도 막아야죠. 무언가에 대해서 경청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요. 검찰이 내 가족을 다 살해했습니다 해도 그 어느 누구도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뭔데 증거가 뭔데 물어봐 주셔야만 뭐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렇게 못 물어봐요. 도대체 네 가족을 다 못살 하겠다고 못살 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데 그 질문을 못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제 남편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요.
제가 네 도대체 네 어떤 의지로 네 임했는지 임하고 있는지도 바른 질책은 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은 딱 가라막죠. 네. 난 듣고 싶지 않다. 제발 나한테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 그냥 꺼져주라.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내 그렇게 내 표시를 하시는데 내 듣지 않겠다는 분에게 내 말할 그내 구질구질하게 내 설명해야 될 설명할 이제 하겠다고 덤벼들 내 그런 멍청이는 아니지요 제가. 그러니까요. 설명을 내 좀 해봐라 내 좀 들어보자 라는 내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내 그 풍토로 만들어 버려야 비로소 네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네 아직도 내 얘기에 경청해 줬을 때 독자들 아무도 없다 구독자들 아무도 없다 국민들 아무도 없다 지도자들 아무도 없다 하고면은요 네 이런 설명도 네 안 나와요. 네 예전에 네 제가 설명할 적에는 저도 주눅이 들어서 조심스러워서 네, 저 자신만만하게 설명 못했어요. 이제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그냥 네 이불 속에서 그냥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네 이제부터 네 내가 써야 될 글은 네 어떤 글을 써야만 정말 네 대한민국이 네 이 혐오에서 벗어나고 증오에서 벗어나고 네 서로 니 탓하는 네 그런 네 무책임에서 벗어나고 네 원리 원칙은 없고 그냥 네 자기 그 저기 진영 논리만 있는 거죠. 네 정말 네 대한민국을 네 위대한 네 대한민국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네 노력 네 구상 같은 거는 계획 같은 거는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네 제각각 네 저기잖아요. 네 윤석열 씨 지금 네 저기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대통령직을 지키는 게 지금 목표겠죠. 네 그거 위해서 더더욱 네 자기 저기 네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네 사수하려면 유지하려면 검찰왕국 유지하기 위해서 네 별의별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별의별 공모소스 네다 동원해야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네 윤석열 대통령님은 네 그 대통령 네 임기가 보장된 그 5년의 대통령직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 정적 제거에 또 네 문재인 네 정권 네 끌어내리기에 공적 실적 깎기에 분명히 네 각 언론사가 네 전부 5월 5일 네 그 기획 기사를 만화가의 그 만화계의 그 열악한 그 저작 환경에 대해서 네 얼마나 열악하고 철박한지 그 기획 기사를 온 저게요 언론사가 무슨 네 합심한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네 한 분야씩 척척척척 네 맡아서 네 취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로 피했겠죠. 이거는 네 어느 신문사 이건 어느 신문사 그럼 우린 뭐 할까. 네 그렇게 네 척척척척 네 맞아 떨어졌겠죠. 그게 무슨 뭐 약속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신문사에서 취재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찾아봐. 그래서 만화 해머증이 네 그냥 네 만화 해머증 사라져라 라고 네 제가 주문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사라져라 하고 네 각 언론사가 네 문화부 담당 기자님들이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화가 해머증 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진짜의 요술방망이 탁탁 하고 두드릴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네 저는 또 네, 네, 신문 기사는 네, 스크랩해서 고의 모셔놓고 또 네, 무고죄를 조작하도록 만들기 위한
네,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감옥에도 네, 안 갔다 오고, 네, 네 목숨 아직 죽지 않고, 네, 네 목숨 던진다고 해봤자, 네가 화랑간장 된다고 해도, 네, 그냥, 네, 그거 역시, 네, 배지게난 자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과연 그럴까요? 네, 만하게를 구했네요, 제가. 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네. 그래도 아무튼 제가 네, 갔다 왔습니다. 저는. 네, 검찰이 조작한 무고죄를 조작하도록 네, 유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8월 29일 날 네, 검찰이 최성찬 검사가요. 네, 조광수 검사가 네, 무혐의 처분 검사인데요. 최성찬 검사는 네, 무고죄 조작해서 네, 기소한 검사고요. 그 두 분은 네, 다 두 분 다 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네, 저는 네, 고인을 네, 모욕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네, 최성찬 검사는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지 네, 위에서 지시한 대로 네, 실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네, 제 무고죄를 책임지고 네, 조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위에 네, 명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지 네, 최성찬 검사예요. 네. 그 8월 29일 날 네, 제가 구속 기소됐어요. 네. 네, 구속되고요. 검찰이 기소했던 거는 네, 뭐 한 달 이상 지났을 때가 였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감옥에서 공소장 받은 게 네, 공소장 받으면서 사인을 했거든요. 네. 한 달 이상 지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네, 첫 재판이 네, 2달 이상 지나서 6개월 안에 네, 저게요. 네. 1심 재판 끝나라는 건데. 네. 6개월 안에는 네. 2개월 안에 네. 1심 재판 끝내라는 게 네, 저게요. 근데 네. 아무튼 지간에 네. 2번 연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네, 끝내는 거죠. 네. 2개월 원래는 네. 2개월 안에 네,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2개월 네. 끝내야 할 시간에 네. 무슨 뭐 대단한 저기도 없는데. 네. 쟁점도 없고 뭣도 없고 네. 증거가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네.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네. 저게요. 네. 제1회 법정이 네. 열렸어요. 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네. 구속 기소를 당했는데 네. 판사님은 네. 제가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처럼 그리고 저는 네. 굉장히 격렬하게 네. 공격을 했는데 네. 공소 취지에 대해서 제가 다 네. 수긍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짜 완전 무결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네 그런 거 전혀 적지 않고 네 공소 취지에 네 공소 취지를 네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 수긍했다는 거 수긍 부정하지 않았다를 네 바꿔서 말하면 네 수긍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네 수긍했다는 식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네 수긍했다는 식으로 네 인정했다는 식으로 네 공판조서를 완전 무결하게 네 제가 한 말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조작해놨어요. 불구속 기소 당한 것처럼 네 변호사 네 반대 신문에서도 네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 네 그게 네 하강호 판사가 네 하강호 판사는 네 어떻게 되셨는지 네 하강호 판사를 네 제가 계속해서 내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내 검색에 네, 성공한 일이 없어요. 예, 손석수 검사도 네, 계속해서 네, 저기를 하고 있어요. 검색하고 있어요. 근데 네, 검색에 성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손석주 검사도 네, 대단히 네, 저기에요. 네. 네, 그 손석주 검사에 대한 거는 네, 아무튼지간에 네, 나중에 저기 하고요. 네. 그런데 공판 조서는 그렇게 조작을 해 드렸지만 네, 판결은 네, 저를 저기 서울구치소 저기 네, 그 교도관들은 네, 저를 또라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대놓고 또라이라고 부른대요. 네. 저 또라이라고 그런데요. 네. 저기가 네. 감방 친구들이 내 교도관 만나고 오면은요. 대놓고 네. 509였어요, 제가. 네. 수인 번호가 509는 네. 또라이래. 네. 저 교도관들이 전부 네. 저 그 뭐 그 또라이 뭐 네. 뭐 저 또라이 뭐 그 그렇게 네. 얘기를 한다고 네. 와서 네. 일러 주더라고요, 친절하게. 네. 네, 아무튼지간에 저 또라이 한 10년은 받고 싶어서 용을 쓴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픽픽거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믿고 있었죠. 그때까지 그랬을 테니까요. 저처럼 할 말 다 하고 그것도 저기잖아요. 괘씸죄로 걸려들었는데 할 말 다 하면은 5년 10년 각오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예, 그 1년 저기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10년 5년 때릴 수 없었던 이유가 항소심 재판 시작되면 그때부터 나는 단식 투쟁 할 거다. 네. 그렇게 슬그머니 그 간방 그 저기에요. 방장한테 제가 의논을 했어요. 나 지금 저기에요. 억울한 죄로 왔으니까 지금부터 단식 투쟁 하고 싶은데 제가 단식 투쟁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보다 젊은 친구였어요. 방장이. 네. 그러니까 난색을 피하면서 그거 방장이 저기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뒀겠습니까? 네. 보고를 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오자마자 분위기도 모르면서 그냥 시작하는 게 이것도 무모한 거지. 시작해야 된다면 일단 원신 재판은 그냥 분위기를 알아보는 정도로 유심히 관찰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때리고 실형이 떨어지면 그때도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때 시작하자.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화랑간창이 되고 이 감옥소에서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동계가 되겠다는 의지로 임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아무튼 죽어도 최선을 다하다 죽었다는 그 실적은 족적 행적 남겨놔야죠. 그러니까요. 법정에 가서 할 말 다 하고 다 하지 못한 말은 또 탄원서에 기록해서 그리고 감옥에서 구경하게 되는 유전무죄 실태 저녁마다 감옥 문이 열리면 출소 절차가 시작되면 쭈루룩 저게요. 저희 방을 지나서 저 끝에 있는 방들은 저희 방을 지나서 나가잖아요. 제가 8방에 살았는데 13방까지 있었으니까요. 그 5방에서 나가는 그 인원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감방동지들이요. 저 여자는 무슨 죄로 얼마짜리 변호사를 샀는지 그 당시에는 전관예우라는 말은 적이고 법조 불혹화 싹쓸이 변호사
아, 그때도 내 정관예우가 있었네요. 정관예우 변호사. 네. 정관예우 있었어요. 싹쓸이 변호사, 정관예우 변호사, 네, 법조브로커. 네, 유명한 법조브로커가, 네, 정관예우 예, 변호사, 네, 뺨 쳐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그 세 가지. 얼마에, 네, 어떤, 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뭐, 살인죄가, 아니면, 네, 대개, 네, 살인교사, 네, 폭행, 네, 또, 네, 절도, 뭐, 네, 사기, 네, 그런 죄들은, 네, 저 여자는 뭐 무슨 죄인데, 네, 얼마짜리, 네, 저기고, 변호사를 사서, 네, 정관예우 보내서 싹쓸이 변호사, 네, 딱 구분해가지고, 줄줄이 읊어대요. 와, 네, 정말, 네, 그래.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그래도 눈치꽃이 빨라야 되고, 네, 정보, 네, 수집 능력도, 네, 대단해야 되겠다라는 거, 네, 그 저게요, 네, 감옥 문이 예, 열릴 때마다,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네, 줄줄이 읊어대는, 네, 구치소 네, 재수자 동지들의 그, 네, 대단한, 네, 수집 능력,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네, 치열하게 네, 수집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거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휘되는, 네, 근성이고 같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서울구치소가 어떻게 네, 돌아가고 있는지, 감옥에 갔다 오고, 네, 저기 감옥이 아니고요. 네, 법정에 가는 걸 네, 출정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아무튼지 네, 법정에 갔다 오고, 네, 면회 갔다 오고, 운동 갔다 오고, 네, 간방문은 네, 하루에 3번 그렇게 열려요. 네, 출소할 때 네, 열리고요. 네, 또 네, 출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열리죠. 면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열리고요. 또 운동 시간에는 네, 일찍 나갔다, 네, 우르르 몰려가 나갔다가 네, 돌아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네, 열릴 때마다 그 속에서 네, 정말 치열한 네, 그 이제 정보를 서로 네, 주고받고 있다는 거, 네, 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 간방 동지들이 읊어준 네, 그 말을 네, 그대로 그냥 기록해서 네, 밖으로 판사님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우리 방 네, 저 식구들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네,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저기잖아요. 네, 제 탄원서에 담긴다는 거 알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또 시원했겠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그렇게 네, 물어다 주시더라고요. 네, 간방문만 열리면 네, 저 들어서 네, 그 탄원서에 적어서 네, 제출해 달라는 네, 뜻인지 뭔지 네, 조용히 네, 입 다물고 내가 말하면 예, 이 여자 탄원서에 적힌다 네, 알면서 더 신나게 떠들어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제가 나오는 날까지 네, 줄줄이 네, 그렇게 네, 읊어대 주시는 대를 이어서 이 사람 나가면 네, 저 사람이 네, 또 네, 대를 잇고 네, 또 저 사람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네, 대를 잇고 네, 그런 걸 일일이 다 네, 기록해서 네, 내보냈어요. 탄원서에 판사님한테 제출해놨어요. 네, 그거 네, 탄원서는 네, 검열해서 네, 그거 네, 저기가 안 되잖아요. 네, 판사님한테 바치는 네, 탄원서를 다시 쓰라고 하겠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을 네,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저는 네, 안전하게 기록해가지고 판사님이 확인한 네, 유전무죄 실태다. 그랬는데 네, 그런데 네, 교도소에 보내고 네, 항소 네, 뭐 상고심 네, 재판 네, 3번 하도록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행유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잡들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유전무죄 실태. 네, 한 번 가서 그 정도인데, 이때 160일 동안. 네, 자꾸 보내면은, 네, 그야말로 네,
감옥의 그 네, 행태 실태 네, 진단하는 네, 박사가 되고 도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저를 그런 괴물로는 네, 길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네, 그 네, 구속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네,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요, 죄를 엮어서 네. 그리고 내 감옥에서 네, 언제든지 나는 네, 단식 시작할 수 있는 여자다. 그거 내 확실히 내 못을 콱콱 박아버려야죠. 보낼 수 있다면 보내봐. 그래. 내가 감옥에 가서 네, 단식 투쟁 시작해 드릴게. 감옥에서 단식 투쟁 하다가 네, 사망한 네, 검찰 유위 피해자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네. 그러니까요. 지금도 네. 죽음도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그 의지. 네. 그러다가 네. 감옥에 보내준다면 네. 기꺼이 흔쾌히 가서 네. 저기 네. 저기 단식 투쟁하다가 네. 사망한 검찰 비리 피해자 될 수 있다는 의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하강호 판사가 네.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5년 10년 내 때리지 말라고 네, 사정했겠죠. 그 사정을 내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그건 나중에 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지간에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내 이상하게도 만화가 남편이 네, 아마 그 저게요. 네. 2월 10일 날 1980 아니 94년 8월 29일 날 구속이 되고 네. 1995년 2월 10일 날 네, 제가 석방이 됐어요. 근데 저는 네, 서울구치소에 갔다 온 일이 없대요. 네, 없던 걸로 네, 그렇게 네. 보석 청구를 네, 3번이나 했는데 보석 청구도 했던 일이 없대요. 네. 제 고소장 저기 재판 공판 기록에 없어요. 구속됐다는 것도 없고 네, 보석 청구한 것도 없고 네, 장한익 변호사한테 여쭤보니까 네, 따로 관리한대요. 그리고 네, 서울법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네, 아무튼 이제 5군데 그 법대 학생회가 불구속 재판 네, 저기 네, 네, 요청하는 네, 그 진정서를 서명 날인하고 같이 네, 만들어서 네, 제 남편이 그걸 받아냈어요. 그리고 네, 제출했어요. 그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 남편이 네, 네, 원본을 보관하고 네, 복사본을 뒀기 때문에 5개 대학 네, 법대 학생회가 네, 제출해준 네, 그 진정서는 네, 있는데 네, 뭐 보석 청구서 그거는 따로 보관이 된 거죠. 네. 보석 청구서가 네, 그런 거 전혀 네,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왜 이게 네, 도대체 기각 결정문도 없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보석 청구했으면 네, 기각을 해야죠. 기각 결정문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따로 묶여 있다고 네, 그렇게 둘러대더라고요. 그 따로 묶어놓는 게 네, 정석이냐 아니면 그것도 네, 편법이냐 불법이냐. 네,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네, 위대하신 네, 대한민국의 법조계죠. 네, 그렇게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네, 또 범죄를 네, 전부 네, 시작은 네, 검찰 비리가 했는데 검찰청이 했는데 네, 법원도 네, 딸려 들어와야 되고요. 그 앞장서서 네, 무죄 판결을 네, 못하고 유죄 판결을 해야만 했잖아요. 예, 부당하다는 거 알면서도 네, 유죄 판결했어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건입니까? 라는 네, 그 질문에 네,
판사도 네, 제가 네, 요청했다면은요. 판사한테 그렇게 질문했다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아니죠라고 대답했을까요? 묵묵부답이로. 네, 묵묵부답이었겠죠. 네. 아무튼지간에 네. 160일 만에 네, 저는 네, 석방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네, 네, 만화가 협회가 네, 보내온 그 협회지가 제 눈길을 잡아 끄는 거예요. 네, 그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 적이겠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제 딸은 5살, 6살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네. 제품을 그냥 파고드는데 왜 네, 그렇게 네, 제 눈길은 자꾸 내 그 만화가 협회지에 가서 꽂히는지 도대체 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내 보라는 내 그런 신호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이를 재워놓고자마자 네, 그 책을 펼쳐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만화가 신설을 네, 네, 문제를 네, 대두로 네, 표면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네, 만화가가 신설되도록 네, 만들기 위해서 만화가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학술원 협회 네, 예술원 협회 아니 학술원 네, 회원님들 예술원 회원님들이 네, 니들이 만화가 교수가 되겠다는 뜻이냐? 교수가 없는데 어떻게 학과를 만들고 학생을 뽑느냐? 네,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네, 대단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네, 반대를 하셨겠죠. 네,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네. 저는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네, 건당 85만 원을 받고 그려면서 받아야 했던 네, 그 수모가 있고 네, 냉대가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네, 당해본 거하고 똑같은 네, 오히려 네, 더 절절하죠. 네, 그날로 그냥 네, 제가 감옥에 가기 전에 다 모아놨으니까요. 네, 1994년도에 4년 5월 5일 날 네, 각 언론사가 어떤 보도를 했는지 네, 알려드렸어요. 그거 네, 그대로 그냥 네, 책으로 묶어서 네, 78쪽짜리 아무튼지 네, 책자가 됐어요. 서대원 사건에 대한 네, 저작권조차도 네, 인정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서대원 사건은 네, 그거예요. 저희 부부가 검찰이 네,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게 대한민국은 네, 14권의 책을 만들어 본 네, 저작자조차도 저작권을 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유전무죄의 실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한 권짜리 단행본 네, 그 저작권 네, 착취는 네, 오죽하고 여복하겠습니까? 14권의 네, 저기 네, 전진물도 그냥 꿀꺽 네, 삼켜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아무 탈 없이. 제가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 탈 없었죠. 제가 조용히 안 있고 화랑한창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네, 죄는 점점 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기 한 죄가. 그거 네, 없이는 그냥 조용히 네,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30년을 한결같이 묻어버리고 네, 덮어버린 거죠. 제가 공연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네, 별의별 짓을 다 하다 못해 제 가족을 다 몰살하는 짓거리까지 감행했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이 정말 네, 이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는 네, 문화냐 아니면은요 전부 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 위해 네, 제각각 알아서 네, 안간힘을 쓰는 중이냐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말을 하실 수 없는 나라입니다라는 내 제 말에
어느 누가 감히 네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네 노력이 부족했겠지. 네 방법론이 잘못됐겠지. 노력 부족하지 않았고, 네 터무니없는 불기소 처분에 고소투쟁으로 과감하게 맞섰고, 네 밥벌이조차 할 수 없게 돼서 네 얼어 죽고, 네 굶어 죽어야 될 그 지경으로 네 검찰이 일부러 내몰아요. 네 그러면 네 얼굴 네 얼씨구 좋다. 그래 어디 한번 네 맞짱뜨기 해보자.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네 굶어 죽겠다고 덤벼들면은요, 굶어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살 길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죠. 네 2022년 네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네 청와대에서 네 물러나지 않았을 때죠. 네 윤석열 씨 대통령 후보가 네 당선인으로 네 확정이 된 네 그 시기, 인수위원회 꾸려서 네 인수받기 위한 네 작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검찰이 네 저를 네 처치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네 잔인무도한 저게요. 네 독소실로 보내버리겠다. 그러면 네 저작권 투쟁기는 못 쓰는 거죠. 그 어떤 놈 네 투입해가지고 저를 네 아주 그냥 네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굶어 죽을 수는 있지만 나는 독소실로는 못 간다. 저작권 투쟁기를 네, 만들 수가 없다면, 만들어서 바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네, 내 목숨 기꺼이 바쳐드리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완전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작정해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성 심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네, 또다시 나가서 계속해서 밥아먹죠. 그냥 네. 단식하다가 네 죽었겠죠. 어떻게 죽던 간에. 네. 굶어 죽겠다고 네 악다구니를 썼겠죠. 네. 그러다가 네 뭐 어디로 네 실종을 네 저기 뭐 실종 시켜버릴 수 있었을까요? 네. 여기 같으면 네, 이 여성 쉼터 같으면 내가 네 저작권 투쟁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네 여기 같으면 네좀네 시간을 두고 네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튼 간에 결정적인 획기적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네 노려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근데 네 너무너무 아무튼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제가 당해야 될 온갖 제 주변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온갖 또 고무수수 하수인 역할, 부역자 역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에 3월 29일에 왔어요. 2022년.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제 입에서 막 저주가 터졌어요. 네. 나는 하나님이 발탁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처했었는데 뭐 전지전능하시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저주가 방언처럼 그냥 제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지 간에 무슨 방언 터지듯이 저주가 터졌어요. 3월 30일 날 저녁에. 그것도 지금 1년 전에 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하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한 5년 네, 그냥 조용히 있어 볼까 싶어서 네, 그렇게 작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여성 신도에서 네, 기거를 하려면 조용히 숨지고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 밖에서요 지금 네, 매일 네, 인기척이 나요. 네,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요, 네, 뭔가 네, 저기죠, 네, 드론 같은 거 네, 살짝살짝 네, 날리고 네, 어디다가 네, 보관을 해야 되겠죠. 매일 네, 땅 저기에요, 네, 인기척이 나요. 네. 지금도 네, 고만하려는 신혼지 뭔지 네. 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하나님이 네, 성령 하나님이 유도해 주신 네, 저주였던 것 같아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돼. 곧 죽어도 네, 지금 이 순간 너는 네, 화랑간청이 되겠다는 의지로 그럴수록 네, 더 네, 조용히 있을 생각하지 마라. 네.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농계가 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된다는 거를 네, 저에게 네, 당신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네, 알려주신 거예요. 아, 네. 저작권 투쟁기를 네, 시작해야만 되겠다. 여기서 여성 쉼터에서 네, 저기 하면은요.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여성 쉼터를. 그러니까 네, 저는 목사님에게 네, 국회 앞에 나가서 거기서 네, 예, 저기 네, 동영상을 만들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네, 등록하는 방법으로 네, 저작권 투쟁기를 네, 작성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작권 투쟁기를 네, 나중에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것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앞으로 네, 그냥 네, 나가겠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저작 환경으로 따지면 네, 국회 앞보다 여기가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런 말씀을 또 박차고 네, 국회 앞으로 나가는 것도 네,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닐 것 같고 네, 아무튼지간에 네, 목사님께 네, 피해가 안 되도록 네, 감히 네, 터무니없는 네, 그 명령에 네, 복종하는 일은 네,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도록 네, 언제든지 나는 튀어나간다라는 네, 그 의지를 가지고 네, 하루하루 네, 지나다 보니까 네, 이제 네, 1년이라는 세월이 네, 흐르고 있습니다. 네. 요점은 그거예요. 네. 혐오는 혐오를 낳는다. 예, 니 탓은 니 탓을 낳는 거죠. 책임지겠다는 자세. 제각각 예,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죠. 나는 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 위해서 내 안간힘을 쓰지 않았는가. 네, 용감하게 정말 네, 위대한 네, 대한민국의 국민다운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면서 네, 똑똑하고 주인다운 주인이 네, 될 수 있었던가. 아니면 네, 나 자신부터 네, 주인다운 주인이 될 수 없었던 네, 인간다운 인간으로 네, 살 수가 없었던 헛교에 불과한 것인가. 네, 내가 과연 네, 정치 지도자인가? 아니면 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네, 로봇에 불과하고 헛개에 불과한가? 국민은 국민대로 네, 네,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네, 그 하수인인가? 아니면은 네, 정말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인가? 제각각 네, 다 네, 내가 국가 권력의 주인인가?
내가 네, 권력 그 조정에 놀아나는 네, 로봇 무슨 네, 걔 뭐죠? 네, 꼭두각시 네, 아니라 네, 인간다운 인간인가 주인다운 주인인가 지도자다운 지도자인가 검사다운 검사인가 판사다운 판사인가 나는 네, 판사다운 판사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는 검사다운 검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내가 과연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았는가라는 네, 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네. 그래 너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았다 살고 있다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없는데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네 제가 나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고 있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아마도 네 누구죠? 네 갑자기 네 예, 임은정 검사, 네, 그렇게,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임은정 검사의 이름도,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임은정 검사한테, 네, 물어도, 네, 검찰 비리 피해자 김영은의 말이 맞다. 검사다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죠. 검사다운 검사로 최선을 다하는 중이 아니잖아요. 드립다 냈다, 네. 네, 맞짱뜨기 하자고 덤벼들고. 그게, 네, 인간다운 인간으로, 검사다운 검사로, 검찰 비리 피해자다운 피해자로, 네, 저작자다운 저작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아니에요. 네, 그것이 되기 위한 네, 준비 과정이죠.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역시 네, 주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주인다운 네, 주인이 되고는 네,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은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살기 위해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작업이 무엇입니까? 네. 그 작업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정말 주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정말 네, 깡패왕국에 불과한 예, 대한민국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를 네, 강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네, 이 정치 풍토, 네, 공직문화 풍토, 네, 아니면 네, 문화가의 풍토, 법조계의 풍토, 네, 언론계 풍토, 노동계 풍토, 네, 경제인들의 그 만들어내는 그 풍토, 전부 네,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풍토입니까? 아니면은요, 제가 깍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려는 풍토입니까? 그런 것부터 솔직히 점검해야만 네, 위대한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1994년 네, 각 언론사 문화부 기자님들이 일제히 네, 그 만화가의 그 네, 열악한 그 네, 저작 환경에 대해서 네, 보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네, 국가 권력을 주인으로 네, 자처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 대한민국의 네, 비정상적인 풍토, 비정상적인 문화, 솔직히 진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똑바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정립될 수 있습니까? 명실상부한 네,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그렇게 올바로 똑바로 네, 정립될 수 있습니까? 네,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네, 2시간 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데서 떠들어 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과정도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 네, 반드시 네,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각각 네, 자기 혼자서 자기 인생을 네, 반추에 반추로 거듭하면서 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네, 정말 네,
정말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방해할 수 없는 추진력, 돌파력 그런 걸 제대로 갖췄네.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떤 풍토를 만들어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거는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부자 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정말 네 성공한 네 생활인이 되고 네 모범적인 네 인간이 되고 네 성공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그건 자기 자신이 네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네 분명히 네 깡패 왕국에서 네 탄생했어요.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내 끝까지 그 내 깡패 왕국의 졸개와 두목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깡패 왕국 완전 무결 내 박살내버리고 정말 명실상부한 반짝반짝 빛나고 찬란하고 내 아름답고 훌륭한 그 문화와 풍토가 빛나는 질서가 빛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인가? 네, 일단 네 그런 것부터 내 결정해야만 되죠.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거국적인 차원에서 내 반드시 세워야 될 내 목표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이고 그거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유해야 될 내 정보가 무엇이고 내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이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네 똑바로 세워나가야죠. 수기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취임하자마자 네, 시작하고 싶었던 거는 네, 수기민주주의예요. 네, 그것이 왜 네, 시작도 못하고 네, 중단되어야만 했는가? 네, 그것부터 네, 솔직히 진단해야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왜 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네, 330번이 넘는 네,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유가 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네, 진통입니까? 아니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제국으로 네 대한민국을 그냥 네 암흑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네, 발광입니까? 빛을 밝히기 위한 발광입니까? 아니면 미친 짓을 하기 위한 네, 발광입니까? 초점을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노골적인 네 뭐예요? 도대체 그게 욕심이에요? 망발이에요? 네 아무튼간에 그분의 네, 의도가 무엇인지는 네 뻔히 보이잖아요. 너무 투명하잖아요. 정말 네 한심할 정도로 투명한데 거기로 다 끌려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네 공갈 협박하는 거. 네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님 아닙니까? 네 정말 위대한 의지와 포부와 그 목표와 기상과 기계가 큰 겁니까? 아니면은요 개인적인 그 밥주머니가 위대한 겁니까? 그거 그 어느 누구 판단할 수 없습니까? 저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은 다 판단해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는 판단하셔요. 네, 그거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고 밥주머니만 위대한 그런 위대한 인간이 아니고 네 정말 기계와 정치 지도자의 기상과 기회와 의지와 결기가 전부 위대한 진정 위대한 그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싶은 그런 위대한 인간인지 제각각 자기 자신부터 솔직하게 진지하게 정중하게 점검해 보시고 진단해 보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